포토샵에서 액션을 이용한 액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액자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잘 보정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 그 올리는 것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액자를 만들고 그 액자 속에 집어넣어서 전시를 하면 훨씬 더 이쁘겠죠. 그래서 그 액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워볼 건데요. 포토샵에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액션이라는 걸 이용하면 항상 똑같은 사이즈의 액자가 들어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이 사진을 사이즈를 줄이고 액자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을 액자를 이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액션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샵에. 그럼 이거를 딱 열어보시면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아이콘도 있고 그렇죠. 먼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액션이라고 쓰고 그렇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었으면 이 폴더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액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제 액션을 할 건데 새 액션 저는 액션 여기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1 해가지고 기록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기 시작해요. 기록 하면 여기 빨간불 들어왔죠.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포토샵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액션 안에 녹화가 돼요. 보시면 이쪽으로 녹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진을 우리가 액자를 만들기 위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미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미지 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단위를 픽셀로 인치당 픽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상도는 72dpi 그렇죠. 72. 그 다음에 긴 변 그러니까 폭 여기에 이 사진은 가로기 때문에 폭이 넓죠. 긴 변을 1000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자동 샘플링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1000에 668. 요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파일의 규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디지털 사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위에가 1000픽셀이 되는 거예요. 1000픽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복사를 뜹니다. 집어넣어서 배경 1 복사 떴죠. 그 다음에 다시 배경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여기 흰색 스페이스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 창이 열리면 여기에 보시면 픽셀이라 되는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주세요. 여기도 퍼센테이지 그럼 자동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이즈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사진 사이즈가. 그런 걸 다 똑같은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럼 폭을, 이게 폭이죠. 폭을 120으로 하겠습니다. 20%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도 같이 120을 하면은 이게 짧기 때문에, 그쵸? 120을 하면 얘가 짧고 얘가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130을 주겠습니다. 30% 조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너비를 가진, 얘가 조금 넓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비슷한 넓이를 가진 이런 식으로 흰색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를 보시면 위에 레이어는 투명하고 밑에 레이어는 이렇게 흰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캠퍼스 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캠퍼스 확장 색살을 여기 흰색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 있으면 원하는 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 넓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뭐라 할 거냐면, 여기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배경 복사 있죠. 여기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진을 선택하는 방법 많이 있죠. 여기 뭐 사각형 툴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에서 여기 모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건 최신 버전 포토샵입니다. 모드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위에 이 배경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선택 영역 변경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 변경해가지고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여기 선택에 선택 영역 변경이 있어요. 변형, 선택 영역 변형 있네요. 그걸 가지고 끄집어 내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맞추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선택 영역을 다시 변형시켜 줄 겁니다. 어떻게? 바깥으로 살짝 끄집어낼 거예요. 요렇게 라인이 생기게. 자, 그러면 다시 선택 영역 변형. 그럼 또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하고 이쪽을 비슷한 비율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Alt 키를 누르시고 옆으로 쭉 당기시면 좌우로 지금 늘어난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1000픽셀에서 제가 1020 정도, 20픽셀 정도 늘렸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Alt 누르고 쭉 올려서, 자, 여기도 20픽셀 정도. 됐네요. 정확하게 20픽셀 정도 바깥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양쪽으로 20픽셀 정도가 늘어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선택돼 있죠. 자, 여기다가 흰색으로 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편집 7 들어가셔가지고 흰색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흰색으로 칠이 된 거예요. 안쪽이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다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편집, 그 다음에 획 들어가셔가지고 이 2픽셀 검정색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까만색 선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선택형 해제하시면 돼요. 컨트롤 D. 그래서 선택형 해제하시고, 그럼 이제 선이 생겼잖아요. 선이 너무 밝죠? 너무 새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25 정도로 놔주시면 아주 희미하게 이 포장한 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랄까 여기다 그림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레이어 밑에다가 그림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배경 레이어 선택하시고 다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빈 레이어에다가 그림자를 넣을 건데, 그림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올가미 툴 있는데 다각형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자 끝부분이 될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 정도 갑니다. 반 정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오셔가지고 안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안쪽으로,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편집, 칠,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채울 겁니다. 검정색,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졌죠. 자, 그래서 컨트롤 D 해가지고 선택 해제하시고요. 이 검정색을 이제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터, 그 다음에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해서 여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어느 정도 흐리면 이쁘겠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9 정도랄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살짝 흐려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불투명도 조절하시면 돼요. 불투명도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의 형태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자유 변형 있죠? 컨트롤 T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모양을 뾰족하게 넣고 싶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양을 변형을 주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그럼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는 대로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동 도구로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불투명도 조금만 더 조절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액자에다가 그림자 넣는 것까지 다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죠? 문자 툴 꺼내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해두면, 영문으로 써볼게요. 간지나게 KIM HYUN. 오케이. 자,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뭐 이름 너무 크게 하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뭐 폰트도 원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폰트도 하실 수 있고, 여기 폰트 있죠? 폰트, 그 다음에 글자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으면 요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를 조금 더 넓이를 넓게 해볼까요? 글자 자간을 조금 더 넓게 하고, 살짝 눕혀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자 위치는 한 가운데 놓고 싶으면 한 가운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드로, 이쪽 사이드에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일단 그림자가 있으니까 가운데 놓도록 할게요. 가운데 비슷하게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찾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에서 바를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동 툴로 가셔가지고 사이드 들어가서 바를 끄집어내면 쫙 나와요, 파가. 그러다가 한 가운데 가면 똑같하고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한 가운데예요. 얘를 움직이다 보면 딱 하고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놓으면 한 가운데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찾으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넣고. 자, 그러니까 지금 글자까지도 지금 현재 여기 위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글자까지도 이렇게 폰트까지 다 넣은 것까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뭐가 도장 같은 걸 넣고 싶다. 만들어 놓은 도장이 있었다. 그럼 도장 같은 걸 불러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단 도장을 불러올 때는 도장을 미리 만드시고 그 만들어 놓은 도장을 특정 폴더에다 딱 넣고 정확하게 거기다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다음에 액션을 걸면 그 도장을 찾지를 못하니까 도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폴더에다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 폴더에다가 올이라는 폴더에다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 올이라는 폴더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모양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쭉 움직이면 모양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해서 저 위에 더블 클릭. 좀 크네요. 다시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럼 이렇게 도장이 딱 생겼죠. 그렇게 해서 도장을 딱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도장이 들어와 있죠. 여기 똑같은 자리 폴더에 그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어 놓으시면 항상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도 만들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액자가 도장까지 넣어서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액션을 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액션이 있어요. 여기 액션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 누르시면 이렇게 액션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 1번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여태까지 포토샵에서 한 걸 쭉 다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가져오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거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장을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색깔이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쪽에 파일 들어가시면 요 옆에 쭉 내려 보시면 내보내기란 게 있어요. 여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에 보시면 웹용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JPG, PNG도 있고, 뭐 GIF도 있는데 JPG가 제일 깨끗하게 저장하면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안 맞추셔도 되겠죠. 저장을 누르면 얘가 바탕화면을 일단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PSD로 따로 저장하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저장하시고 싶으시면.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내보내기를 한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JPG로 깔끔하게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다른 사진을 하나 불러와가지고 해볼까요? 액션이 잘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뭐 가로 사진 똑같은 걸 하나 불러와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액션 1에서 클릭하시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비율로 바로 만들어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다시 웹용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액션에서 웹용으로 저장하셔도 되는데 만들어 놓고 웹용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자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